네, 안녕하세요. 핵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은현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경매 물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례 물건을 말씀드릴 텐데 어떤 물건을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세대 물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다세대 물건이면 아무래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큰 물건일 것 같은데 혹시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네, 물건?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물건 소개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정상적으로는 시장에서 소화가 할 수 없는 물건이다. 왜 그러냐면 임차 보증금이 시세를 초과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감정가와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 상황입니까?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대이고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 4천여만 원. 시세는 한 2억 2천 정도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건은 정상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긴 어렵고요. 네. 선순위 임차인의 결단이 필요한 물건인데 사실 임차인은 이 물건을 매수할 의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의 절반이 네. 이제 1억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데요. 이때 이 물건의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결단을 하는 물건입니다. 아마 우리 이 경매 참여자들한테 지금은 낯이 익지만 불과 2년 전, 3년 전에는 거의 우리 경매 시장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주제가 있었죠.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포기한다라는 말. 결국 이 물건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의 어려운 물건인데 임차권을 양수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하고 매각대금에서 얼마가 낙찰되는 금액만 만족하겠다라는 확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여곡절 끝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구조가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언급해 주신 부분이 주체가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분이 첫 번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임차인분은 돈을 다 보증금을 받으십니까? 일단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다 돌려받고요. 원래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임대인이 부도를 선언했기 때문에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 결국 행사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매를 통해서 임대인 대신 변제한 돈을 회수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 채권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되겠습니다. 임차인분은 첫 번째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경매로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임차인분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면은 좀 경매를 하시는 입장이라고 해서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데 다행히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 대신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반환해줬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돌려받을 보증금을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경매 가장 기초 단계가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와 대항력을 공부하잖아요. 네. 대항 요건의 효력 발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면 경매 절차의 참여자들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매각대금 또는 매각 경매 절차 밖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처럼 전세 보증금과 시세의 불균형이 있는 물건들. 네. 우리 대부분의 물건은 시세가 전세 보증금 위에 상회하잖아요. 아무리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소정의 마중물은 필요한 게 갭 투자의 원리인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방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은 한번 결정되면 이 가격은 불변 가격이잖아요. 네. 고정 가격인 반면에 시장의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가변 가격이다 보니까 아마 임차인이 최초에 계약할 당시는 시세가 전세 보증금 위에 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임차인은 2억 4천대에 시장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이하에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기존의 임대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구조이죠. 보증금을 돌려줄 수
때문에 네.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은 그에 걸맞는 더 높은 가격에 임차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불 불능을 선언하고 그 부분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입을 해서 임대인 대신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은 만족을 시켜줬는데 결국 관건은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 보증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네. 당연히 기존의 임대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임대인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임차인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급 요구에 응할 수 없고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전세 보증금을 안고 낮은 시세에 응찰할 사람은 1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건은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대로 떨어진 물건이 되는데 이때 결국 공사에서 결단을 하고 계속 한없이 기다리면 끝없이 추락을 할 테니까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계약력은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이 부분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지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가가 대략적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최저가에 입찰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인수하는 금액이 없고 다른 조건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인수될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고려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3천인데 내가 이론적으로 좀 경쟁을 해서 뭐 1억 5천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1억 5천에 9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물건은 1억 5천에 모든 경매 절차가 종결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공사에서 계약력 포기하는 바람에 저렴하게 취득을 하셨다고 하면 명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명도는 손쉽습니다. 실제 공사가 임대인 대신해서 보증금 돌려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집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는 임차인이 아니라 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절차가 종결되고 잔금을 납부하면 언제든지 공사로부터 낙찰자는 열쇠를 이전받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명도 또는 인도의 부담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역으로요. 네, 그럼 저렴하게도 낙찰 받으시고 또 경매인들께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명도도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분명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실제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행꿈사에서 12월 16일 날에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저희가 생각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실전 사례들을 준비를 하셔서 3시간 동안 쭉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행꿈사에서 경매 심화반 강의도 맡으셔가지고 특수물건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전반적인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교수님 오늘 소중한 사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행꿈사의 빌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